이제는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나 봅니다. 쪼박스에서 최근 봉오동 전투의 비판적인 리뷰를 한 영상들에 쓰인 예고편과 스틸컷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신고와 채널 경고를 먹이며 강제로 영상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영화 화면을 사용해 영리적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 이 상황에 대해 입을 여는 것은 솔직히 부담되긴 합니다. 제 경우도 익스트림 무비에선 거의 개껌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론뿐만 아니라 제작사 배급사의 공격까지 날로 거세지니 이쯤 오면 틀린 건 저들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라는 자기 반성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차피 논란이 되고 욕먹을 게 뻔한 이 영상 만드는 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침묵하면 언젠간 나에게도 닥칠 문제이고 늘 그렇듯 저는 제 생각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으니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게 살고 겸허하게 배우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최대한 솔직히 이야기할 테니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을 통해 이야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유튜버에게 저작권만큼 민감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영화라는 콘텐츠를 다루는 특성상 영화 화면을 써야 설명이 가능한데 어디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디까지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영화를 틀어주는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저작권 의식 부족으로 암암리에 벌어지는 불법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교육 항목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는 합법 행위입니다. 그건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업용이고 영화를 이용해 돈을 버는 유튜브는 다른 문제 아니냐고요? 네, 다른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흔히 저작권이 친고죄라서 단속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영리적 이득을 창출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영리적 활동을 위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비친고죄 역시 적용되고 비영리적 목적보다 범위가 좁을 뿐 영리적 이득을 취해도 여전히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무형지적 재산인 게임의 제작사, 스트리머의 관계와 영화 제작사, 유튜버 쪽의 온도 차이는 상당합니다. 게임은 스트리밍으로 내용이 공개돼도 보는 것과 직접 플레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송을 볼수록 오히려 홍보 효과가 발생하고 매출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스토리 비중이 매우 높은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게임을 방송하는 것에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라도 제작사에서 직접 엔딩 전의 특정 시점까진 방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게임 발매 전에 불러 테스트를 맡기거나 실황 광고를 맡기는 등 이상적인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도, 비평 목적의 공정이용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스트리머가 제재를 받거나 법적 공방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게임에 대해 혹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일 역시 찾아보기 어렵고요. 반면 영화는 홍보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는 것이 곧 콘텐츠의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본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일정 수준 이내라면 보도, 비평, 연구 목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 화면을 쓰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케바케일 뿐이죠. 자,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슬슬 머리가 아프시죠? 한 줄 요약하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이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영화 유튜버는 절대 개곡 불법 노점상이 아닙니다. 10초마다 화면 뒤집고 색반전해가며 애니메이션 원본만 덜렁 올리는 채널들이 불법이죠. 영화 사용이 불법이라면 영화 유튜버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영화사, 배급사가 직접 광고를 맡기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만 케바케란 것이 만능은 아니고 저작권자의 의사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우려해 유튜브를 시작하던 시기엔 영화 화면을 일절 쓰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스틸컷 이미지만 사용해 리뷰를 진행하였고 법적 조언을 받아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뒤에야 화면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을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최대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작된 스카이캐슬 리뷰가 JTBC로부터 직접 저작권 신고를 받았을 때나 JTBC처럼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 엄복동 걸캅스의 경우에 대해서도 굳이 문제 삼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소유 주장은 1차 저작물을 소유한 제작사의 당연한 권리고 납득 가능한 선에서 해결이 가능했으며 이걸 문제 삼아봐야 법적 공방에 소모된 시간과 돈은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저작권은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음에도 그동안 안전 범위로 여겨져 왔던 것이 예고편과 스틸컷입니다. 이것도 저작물인 건 맞아요. 예고편이라고 저작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첫째로 이만큼은 공개해도 영화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작사가 직접 공개하는 홍보 자료이고, 둘째로 예고편을 사용해 제작되는 리뷰는 대부분 예고편을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본 영화의 리뷰를 위해 화면을 채우는 정도에 그칩니다. 예고편을 이용해 만들어진 리뷰에서 나레이션을 제거하면 사실상 1, 2분짜리 예고편을 억지로 늘려놓은 반복 영상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비평을 위한 인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최고 수위인 저작권 경고를 먹였습니다. 유튜브에서 가해지는 저작권 제재는 총 3분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된 음원, 화면 사용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경우, 자동으로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표기되며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익은 전액 원저작자에게로 돌아가고, 유튜브 지원 툴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아예 재편집해서 재업로드를 하는 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2단계는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권 경고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가이드는 지켰지만 저작권자가 보기엔 저작권의 침해라고 여긴 케이스로 수익은 전액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만 영상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3단계가 저작권 경고로,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영상이 강제로 삭제되고 채널 경고가 1회 발생합니다. 유튜브에선 채널 경고 3회를 받으면 채널이 삭제되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샷다 내려를 시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튜브 저작권 경고를 먹었다는 것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는 법적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중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권이 있는 원 저작자의 의견을 듣고 업로드와 알아서 해결하게 소통 창구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죠. 저작권 분쟁에 있어선 늘 저작권자가 우위에 있지만 예고편을 사용하는 리뷰에 저작권 경고를 먹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저작권자가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이용은 애초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면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을 겁니다. 영화는 자료가 공개될수록 금전적 손해를 입을 확률이 높지만, 예고편은 애초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 공유될수록 이득인 자료입니다. 즉 예고편을 사용한 리뷰를 금지한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보다 비판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썩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셈이죠. 저 역시 제지를 받았던 영상들이 비판성 리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기보다 유튜브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미지의 타격을 감안하고도 강행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작권에 대한 정책이 정말 강경한 경우, 앞서 게임 쪽은 규제가 널널한 편이라고 말했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단간론파의 스파이크 춘소프트, 페르소나의 아틀라스 등 스트리밍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엔 제재도 적극적으로 가하는 편입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얻는 마이너스를 줄이는 대신 얻는 이득도 포기하는 원칙에 가까운 강령이므로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론 상영 이득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경우, 스크린 상한제 영상에서 밝혔듯이 한국 영화의 매출 구조는 극장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합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IPTV론 더 잘 팔리면 좋은 거지, 극장에서 못 넘긴 손익분기점을 IPTV로 메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상영 중에만 많이 팔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깎이는 것보단 유튜브를 통해 상영 중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을 막아서 당장의 흥행을 이뤄내려는 목적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장 유튜브의 봉동 전투만 검색해봐도 유명 유튜버들이 소개 형식으로 제작한 광고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예고편에 없는 장면 혹은 영화가 좋다 같은 TV 프로에서 따왔다면 존재할 수 없는 크레딧 리스, 깨끗한 화질의 무자막 영상을 가지고 작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업이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개된 자료만으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영상이고, 누가 봐도 홍보용 느낌이 나는 영상을 만드실 거라면 유료 광고 포함 태그 정도는 띄워주세요. 이런 류의 홍보는 대부분 이름이 6글자인 한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는데 굳이 채널 실명 언급해가며 저격 영상 만드는 일까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광고 포함 태그 붙이면 경쟁사 광고 안 붙으니 수익성 떨어지는 건 압니다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 지금의 수익을 내고 계시면 최소한의 책임감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크레딧 리스 영상은 제작사 배급사의 허가 없이는 넘길 수 없는 자료입니다. 비판하는 리뷰는 봉쇄하려는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생각은 얼마나 투철하신지 한국에서 가장 큰 채널부터 쭈르륵 내려봐도 웬만한 채널은 어렵지 않게 봉오동 전투 소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가 더 목적에 부합하겠죠. 앞서 소개한 저작권 경고의 단계를 생각해봐도 일치합니다. 어차피 예고편의 저작권만 신경 쓴다면 2단계인 수익 몰수를 하는 쪽이 훨씬 이득입니다.
알아서 꽁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그런데 굳이 3단계로 경고를 줘가며 영상을 강제로 내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들이 신경 쓰는 진짜 문제는 예고편 따위가 아니라 비판의 영향을 받을 상영작이란 소리겠죠. 쇼박스는 4대 매급사라고 부르기도 위태로울 정도로 상영작 수가 줄어들어 왔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엔 담철곤 회장의 스캔들로 휘청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메가박스와 온미디어를 매각한 덕분에 쇼박스는 다른 배급사들과 다르게 안정적인 수익이 없습니다. 오로지 영화의 흥행 수익에 매달려야 하는 구조죠. 그 영화 수익은 작년엔 오달수 씨의 해프닝, 무혐의로 판결났지만 뉴스에서 정정 보도는 찾아볼 수 없던 사건 덕에 조선명탐정도 흥행에 실패했고 마야광도 흥행 실패, 올해 상반기엔 뺑반도 실패, 몇 안 되는 개봉작 중 텐트폴 무비들은 줄줄이 흥행 참패를 맛본 덕에 반일 감정이 극대화된 이 시기에 광복절에 맞춰 개봉한 봉우동 전투의 흥행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아주 작은 채널도 봉우동 전투를 비판하면 경고를 먹이고 계시니 이 영상도 보실 거라 생각하고 톡 까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봉우동 전투의 퀄리티가 이렇다 저렇다는 리뷰에서 다룰 테니 이 부분도 제껴놓고 회사에 먹여 살릴 직원이 몇 명인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차가운 시장 논리로 접근해볼까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6글자로 줄여서 스크린 쿼터제. 146일, 2006년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스크린 쿼터 기간을 가졌던 나라고 현행 73일로 줄어들던 시기에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반대 시위를 외치며 영화 관계자들이 외친 4글자 문화 주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그 문화 주권이 고작 이런 건가요? 심지어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없던 시절에 개인 극장 위주로 굴러가던 시스템과 맞물리는 한국 영화의 처참한 퀄리티 덕분에 스크린 쿼터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단체의 감시와 신고로 인해 비로소 굴러가기 시작한 게 스크린 쿼터제입니다. 지금의 한국 영화는 국민들의 이해와 호의 속에서 커온 거 아닌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이렇게 적용될 줄이야.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참 영화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한국 영화는 덮어놓고 까고 보는 양산형 리뷰어 중 1순위로 꼽힙니다. 저는 제가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화에 망작, 쓰레기란 딱지를 붙이길 주저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이다 말할 근거도 변호할 자격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조차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각 영화의 개별적인 완성도에 대해 비판한 적은 있어도 한국 영화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거나 한국 영화는 믿고 걸으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영화에 대해선 지금 이 영화들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 수는 있으나 우리도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의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던 르네상스가 분명 존재했다. 그 시절이라고 할리우드보다 제작비가 월등하던 시기도 아니니 그때 왜 성공했는지, 어떻게 지금의 크기로 커올 수 있었는지 기본으로 돌아가 좋은 각본과 좋은 연출로 승부하기 바란다. 이게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비판과 피드백을 벗어난 맹목적인 비난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선동인가요? 욕바지 메인탱인 저도 이 정도 수위인데 유튜브 리뷰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쇼박스 여러분께서 덮어놓고 경고를 먹일 만큼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마침 운 좋게도 이 채널에는 예고편 가지고 만든 리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IPTV가 풀린 작품을 이용한 리뷰도 4편이나 있습니다. 좀 적지만 경고 3회를 누적하기엔 충분한 양이죠. 비판의 싹을 따르고 싶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 똑같은 저작권 남용 대란을 겪은 뒤에 얼굴만 나오는 리뷰가 일상이 돼버린 미국 유튜브처럼 완장 떼고 영화 화면 없이 가봅시다. 화면 없다고 리뷰 못하겠습니까? 대신 소비자의 기본 권리, 비판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으시니 문화 주권이니 한국 영화 제작비의 한계니 이런 거 들먹이진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통제하는 한편 뒤로는 광고를 진행하여 홍보 효과는 누리려고 하는 쇼박스의 행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사정이 급한 쇼박스부터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배급사들도 하나둘 이직거리를 시작할 겁니다. 얘네들한텐 이래도 되는구나. 어차피 냄비 근성인 개돼지들 다른 거 찾아서 넘어가겠지. 지금까지 예고편 경고가 없었던 건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고작 영화 한 편, 채널 몇 개 경고 먹은 거로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분명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 불과 13년 전에 국민들의 도움을 구걸하던 한국 영화계가 어떤 식으로 썩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비판은 검열하고 홍보 영상으로만 도배된 영화 유튜브들 참 볼만하겠죠? 마지막으로 쇼박스 분들은 이런 갑질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산한다면 중국 공안 쪽 취직을 알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고방식이 딱 그 수준이니 직원 만족도가 대단히 높을 것 같네요.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말해두죠.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